아하. 핑계 없네, 핑계 없어. 아유, 훌륭한 새끼. 네. 46.5다. 46? 등급 컷이 나왔을까?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선생님 지금 문제가 6시에 공개돼서 이제 막 다운받아놨거든? 선생님도 문제 레벨이 어떤지 모르겠어. 자, 일단 풀이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4번이라고 했거든? 지연이 4번보다 앞에 있나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딱 당신들 두 분의 레벨에 맞춰가지고요. 자,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분들은 절대 영상 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요. 영상 찍을 필요가 없죠. 아니, 지금 결수한 여자애들 있잖아.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에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라고 얘기했어. 근데 mn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차 함수 최고 참교수의 양수니까 3차 함수 그림 그릴 수 있는데 m하고 n의 값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거든?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좌표가 누구지? 근데 다만 mn의 값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 제일 왼쪽인 건 아는 거잖아. 다만 mn 중에서 누가 더 작은 값이고 누가 더 큰 값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작은 거는 우리가 m이라고 하고 큰 건 n이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mn의 값은 자연수입니다. 1대2 반거랑 3대2 반거의 부호가 반대고요. 3대2 반거랑 5대2 반거의 부호가 반대라고 합니다. 그럼 1하고 3, 3하고 5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1의 값이 이런 데 있으면 3의 값은 이런 데 있어야 되고 5의 값은 이런 데 있으면 되나요? 그럼 1대2 반거랑 3대2 반거는 부호가 반대고요. 3대2 반거랑 5대2 반거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 mn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이건 극한의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너 왜 아까 극한의 문제라고 얘기했어? 어떤 챕터인지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극한이 아니라고. 그게 극한이 아니라고 선생님은 잘못했어. 네가 극한 얘기했었잖아. 아니, 전 원래 보통 4번에 극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 원래가 어딨어? 문제가 바뀔 수 있는 거지. 자, x하고 x-2하고 x-4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6을 갖다 대입하라고 하거든. 6 대입했더니 6 곱하기 4 곱하기인가요? 그래서 48. 근데 이걸 틀려버렸어. 이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모르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저는 6번이요. 6번이요. 근데 또 이번에는 지연이가 틀리고 기림이 맞았네. 기림이 이런 건 잘하나봐요. 가장 기본적인 적분의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이 지금 알고 싶은 것 같고요. 이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의 값은 0부터 3까지 넓이인 것 같고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0부터 3까지. 이 함수의 값을 적분하기만 하면 x축 위에 있는 넓이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 자체가 넓이인 것 같고 양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못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못할 거는 적분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적분을 못했나요? 네. 어떻게 했는데요? x제곱 플러스 x라고 했어. 네.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리게 되거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9번, 8번,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분들은 절대 영상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fx하고 gx의 값이 있는데 문제의 설명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바꾸려고. 어떻게 바꿀 생각이냐면 fx의 값을 이항해서 gx 빼기 fx의 값이 0보다 같은 문제를 풀고 싶거든.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함수에 뭘 구해야 되죠? 이 함수에 뭘 구해야 되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같다는 걸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구하고 있는 거는 gx-fx라는 함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기 때문에 x의 4제곱 3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까지 맞기 잘 했나요? 네. 내가 필요한 건 이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서 4차 함수의 극소값,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값이 0 되는 걸 찾는 중이거든. 4차 함수의 값이 0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4차 함수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봤더니 4x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1이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그렇다면은 언제가 최소값이지? 언제가 최소값일까요? 뭘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일까요? 마이너스 2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가 극소고 극소일 때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죠.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함수한테 뭘 대입한 거?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아니면 함수한테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작은 녀석의 값이 최소값이고 최소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32 플러스 a인가? 그 다음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누구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a인가? 둘 중에 누가 더 작은 값일까? 네, 우리의 바람은 작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자, 그럼 이건 지한이는 맞췄나요? 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틀리신 분이 누구시죠? 네, 9번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9번은 시그마의 문제인데 거듭제곱근. 시그마를 가지고 출제한 것 같지만 실은 거듭제곱근의 문제인 것 같아.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2차 시계값이 2차 시계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의 개수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a라는 숫자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시다. 아마 기억하지 않을 게 확실하거든. 자, 제일 처음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a가 양수일 때, a가 0이었을 때, a가 음수였을 때 근데 n값이 홀수면은 해가 뭐가 되지? a가 양수고 n값이 홀수면은 a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누구야? n제곱근 a라고 써? a가 빵이면 누구야? a가 음수면 자, 이때는 홀수였을 때 n값이 홀수였을 때는 a가 양이든 빵이든 음이든 무조건 한 개씩 있습니다. 하지만 n값이 짝수가 됐을 때는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두 개 있고요. 빵이었을 때는 빵으로 하나 있고요. 음수였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체크할 부분은 a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2차식입니다. 얘가 a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의 n제곱근이니까 n값이 짝인지 오인지 동그라미 값이 a라서 a가 양인지 음인지 빵인지를 조사하는 게 먼저일 것 같거든? 그럼 선생님 지금 조사하는 거는 요거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중이야? 인수분해 돼요? n-4의 값이랑 n-12로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아래 블록이잖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려고 하는 중이거든. 첫 번째,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 2, 3이었을 때는 n제곱 빼기 16n 플러스 48의 보가 뭐야? 뭐라고? 네, 그러네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네요. 하지만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가 되거나 12가 됐을 땐 누구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누구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라고요? 이제 부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f1의 값을 조사하려고 하거든? 1이면 a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들이 양수라고요?
양수고 n값 1이면 홀수인가요? n은? 양수고 홀수면 한 개라고요? 조건 이상. 아, 2 이상인 것만 하래? 1은 필요 없대? 자, 그러면 F2부터 조사하겠습니다. 2는 짝수잖아. 2였을 땐 양수고. 그럼 F의 값은 누구예요? 두 개라고요? 그 다음에 n값이 3이었을 땐 뭐가 되지? 홀수니까. 무조건 한 개라고요? 4였을 땐 어떻게 되죠? 4였을 때 0이니까 한 개라고요? 그 다음에 5였을 때는 홀수면 무조건 한 개. 6이었을 때는 짝수인데 음수라며. 짝수인데 음수면 없다고요? 자, 힘드네요. 그냥 물어볼 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F7의 값은 누구죠? 홀수면 무조건 한 개. 8이면 몇 개죠? 9면 몇 개죠? 10이면 뭐죠? 지금 기림이는 네 생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아니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2부터 10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이 필요한데요. 합의 값이 지금까지 3, 4, 5, 6, 7 다 더한 게 7인가요? 중요한 건 이 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항상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틀릴 겁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이죠? 다음 거 10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10번은 t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문제가 t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x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직선인 것 같고요. 포물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A점하고 B점이 교점인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B라는 두 점 사이의 길이만 구해서 분자에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난 여기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길이가 알고 싶은데 문제는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두 개를 같다고 놓고 2차방식을 일단 만들어요? 네. 같다고 놓고 이항도 하겠습니다. x의 제곱 이거라고요? 아이씨 망했다. 뭐가 망했죠? 어떤 포인트가 망한 포인트죠? 네,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풀었던 것 같은데 뭐 했어? 수백 번, 수천 번 했다니까 뭐 하냐고 인수분해 안 되면. 에이씨 너희도 사람인데 있잖아. 2차 방정식 근이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했었냐고. 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고3일 때까지 수천 번 했을 거 수천 번? 어떻게 하냐고. 수천 번 했는데도 더할 수가 어떻게 할지가 없어? 그 근해 공식은 사용하지 않아. 근해 공식 사용하면 개빡치니까. 일단 두 군을 가정하고서 그럼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는 건데? 근거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t라는 말은 이 기울기가 t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t만큼 간다는 얘기잖아. 그때 빗변 길이가 누구야?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기울기 t가 되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의 간격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하는 AB의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가 1이었을 때 여기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야.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이건 누굴까요?
네. 1이었던 길이한테 루트 t제곱 플러스 1만 곱하면 되니까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만 구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한테 대입하겠습니다. 맞게 잘 대입했나요?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네?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제곱한 건 이 값이고 제곱하지 않은 값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야? A, B가. 루트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걸 분자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모에는 t가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극한값은 리미트 t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t를 두 개를 따로따로 쓸게요. 앞에 건 루트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고요. 뒤에 건 루트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앞에 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뒤에 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답이 2가 답이네요.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할만하지 않아? 니네 머릿속에 어딘가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본 기억이 있어서 못하게 되게 힘들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어떻게 했지라는 고민이 없는 거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이제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너희를 아주 잘 알아요. 자, 11번으로 갔습니다. 자, 11번은 이런 유사한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항상 못하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x 앞에 있는 계수가 b분의 파이가 있거든? x 앞에 있는 계수가 b분의 파이가 있으면 fx는 주기가 누군지 알아? 기림아 주기 어떻게 구해? x의 제곱 같은 분자에다가 파이를 주기를 구할 때는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써있는 계수인 b분의 파이로 나누기 해서 구하거든. 그래서 우린 주기를 2b라고 얘기할 겁니다. 방금 전에 아까 무슨 말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그 x의 개수를 x 앞에 있는 수를 분모에다가 두고 그 분자에다가 있는 파이를 그랬던 걸로 합시다. 자, 알았어. 너 그렇게 얘기해서 주둥이하고 뭐 뇌가 다르게 작동했을 수는 있죠? 아니, 다르게 얘기했어 아까. 자, 다음 녀석의 값이 주기는 2b인데 최대값은 누군지 알아? 근데 a의 값이 양수인지는 알고 있나? b의 값도 양수인 거네?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최대값 a 플러스 1인가? 최소값은 누구야? 그러네. 최소값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y는 5라고 하는 선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y는 5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ABC라고 한다면 삼각형 OAB의 넓이의 값이 2분의 15였을 때 그때 A제곱, B제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만큼 길이가 몇이라고요? 높이의 값이 5라고? 그럼 밑변값은 이 삼각형 밑변값은 AB 길이가 밑변이잖아. 그럼 넓이인 2분의 15라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5여서 AB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 점이 누구죠? 여긴 B인가요? 여긴 누군데요? 그럼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이의 간격이 AB의 간격이 지금 3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A제곱, B제곱을 구하라고 하니 이런 조건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 AB 길이는 3인 거 알고 있는데 BC 길이의 값은 9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A에서부터 C까지 간격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A에서 C까지 간격을 뭐라고 하냐고. 네, 이게 한 주기인가요? 이 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똑같은 위치로 돌아온 점. 얘가 주기고요. 지금 현재 주기가 12인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식에서 주기는 2B였다며. 따라서 B의 값은? B의 값이 6인 건 밝혔습니다. B의 값이 6이면 이 값은 3이란 얘기야? 3에서 얼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야? A점 좌표 누구야 그러면? 3에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 2분의 3이라고요? Y좌표 누군데요? 이거 가지고 풀면 되겠다. 이 삼각함수 fx의 값은 이제 b를 안다며. a 사인 b의 값 6이라서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인가요? 여기다 대입하려면서요. 2분의 3을 대입했습니다. 2분의 x한테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가 누군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값은 5라서 루트 2분의 1 a의 값이 4라고요? 그럼 a가 누구라고요? 4루트 2 제곱하라고 합니다. 4루트 2 제곱했습니다. 6을 제곱했습니다. 그래서 68이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자. B까지 구하고. 아, B까지 구하고 점 구해서 대입할 생각을 못했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은 했는데 맞았어? 네. 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아까 주기 얘기할 때는 그치, 뇌하고 입이 따로 논 거지? 주기 진짜 그렇게. 네. 내가 잘못 들었냐 아까? 저는 이해 못했는데. 네, 너 아까 뭐 제곱아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했어? 제곱 진짜 제곱. 그러니까 네 뇌는 제곱이 여기 아니는데 입이 제곱이라고 얘기했다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은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의 값을 접올린 녀석의 값이 fx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아니다 이건 fx는 접올리기까지 한 게 fx지. 지금 fx의 그래프와 상수함수 y는 a 근데 a의 값은 0보다 크겠습니다. 서로 만나는 생기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기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가 오직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려나? 일단 선생님은 절대값 속에 있는 것만 따로 떼가지고 와서 절대값 속에 있는 것만 좀 확인해 보려고요. 절대값이 붙으면 접올리는 게 fx죠? 근데 접올리기 전에 그래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극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극점이 누군데요? 최고참 계수의 값이 양수니까 아마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점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2 대입하려고요. 이런 3차함수입니다. 이 3차함수를 접올리라면서요. 이 3차함수를 접올린 게 fx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올리고 싶은데 k의 값은 빵 대입한 게 k인가? 여기가 빵 컴마 k야? 근데 k는 양수라고 하는데 x축을 기준으로 접올릴 거잖아. 절대값 있으니까. 그럼 x축이 어딘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x축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 x축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몇 개나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몰라서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미리. 자, 만약에 x축의 위치가 k값은 양수인데 x축이 이런 데 있다면 fx의 그림을 지금 빨간색으로 올릴 생각이거든? 그럼 접올릴 거잖아. 접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0보다 큰 A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였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크나 같아도 된다고? A가 빵이면 교점 몇 개인데? 근데 그 살짝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인데? 이거 안 돼? 그것보다 살짝 더 올라간 여기는 이 극대점 좌표를 지났을 때는 이건 또 돼? 또 이때는 몇 개지? 이때는 몇 개예요? 이건 돼요? 홀수개인 녀석이 지금 다 해서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A가? 근데 A는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건 탈락이네요. X축의 위치를 바꿔보고 있습니다. X축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접올렸습니다. 접올린 게 fx입니다. 접올려가지고 상수함수 A랑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인 경우가 한 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 값이 빵이었을 땐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니까 안 되죠. A의 값이 더 올라가면 4개인가? 이때는 3개예요? 자,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인 경우가 한 번밖에 없네. 이거네. 근데 더 내려가면 X축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데? 접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때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는 경우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3개가 홀수개 맞아? 이때도 3개 홀수개 맞아요? A가 두 군데 있네. 안 되네. 그럼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포인트는 이 점 좌표인 것 같은데 이 점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K가 누구라고요? K 구하라면서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엄청 쉽잖아. 그림 몇 개 그려가지고 접올린 다음에 교점 개수 홀수개인 것들을 찾으면 되잖아. 풀어주면 졸라 쉽죠? 풀 땐 어렵고요. 원래 수학은 그래요. 나중에 자식 낳고 살면서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해서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니네가 지금 수학을 못하는 건 다 아빠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상수 A하고 K가 있습니다. A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지수함수일 경우에 증가함수, 로그함수도 증가함수일 겁니다. 근데 K라고 하는 녀석은 누군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왼쪽 한 칸, 위로 한 칸 올렸습니다. 그게 이거라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오른쪽으로 세 칸 밑으로 마이너스 4분의 7만큼 옮겼습니다. 그게 이거라고 합니다. 직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직선도 있습니다. 만나 생긴 교점은 P점과 Q점입니다. 그런데 Q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또 다른 지수함수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R점입니다. 이번에 지수함수의 값은 이렇게 되는 지수함수네? 감소하는 지수함수? 이게 세 번째 지수함수입니다. 그거랑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가 R점이라고, 이거는 QR의 값은 X축의 평행한 선이라고. 그런데 R점을 지나고 PR과 QR의 길이가 5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PR과 QR의 길이가 5라고? 야, 출발을 그럼 점의 좌표를 가정해서 풀란 얘기인가? P점, Q점, R점 5칸. 에이씨,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나는 미세값인 A의 값이랑 그 다음 K라고 하는 숫자가 좀 필요한데 길이가 5라고 하는 정보를 써먹었으면 좋겠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는 조건도 써먹긴 해야 되겠다. 미수를 가정했으면 좋겠거든? 미수의 값을 뭐라고 가정하는 게 제일 좋으려나? P점과 Q점, R점 다 교점들이거든? 선과 선들의 교점들인데 먼저 P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만나 생긴 교점인가요? 그럼 P점 좌표하고 근데 이 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었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먼저 이 삼각형에 주목해보자.
PQR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여기 길이도 5고 여기 길이도 5라고 이겠나? 그럼 여기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다 수선발 내려보려고. 수선발 내리면 여기 길이가 만약에 K라고 하는 K가 있었나? A도 있었나? 여기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만약에 뭐 T라고 한다면 T도 있었나? T는 없었지. 여기를 T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라며. 근데 빗변의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루트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누구야? 네, 여기 5-t. 그럼 삼각형 여기에 수선의 발 h라고 한다면 삼각형 PRH에서 피타고라 정리를 정리할 수 있지 않나? 5-t의 제곱 4t의 제곱의 값이 정리했습니다. 5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는 25개 지워지네? 그럼 t의 값은 누구라고요? 0 또는 2라고요? 근데 t의 값 0일 수 없잖아. t의 값은 선분의 1이니까 0이 될 수 없고 t의 값 2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선분의 1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t 값 2이기 때문에 선분의 1이 다 아는 거지. 여기서 모든 변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역시 왜 이래 이거. 여기 1이야 2라고요? 여기 1의 값은 3이라고요? 여기는 4라고요? 여기 1의 값은 길이 다 합니다. 그럼 점의 좌표를 잡아서 문제 풀 생각이거든. 점의 좌표를. 자, P점 좌표의 값을 M이라고 할까? M이라고 할게요. 위로 4만큼 올라간 거야? Q점 좌표는 누구지? X좌표가? M 플러스 2야? P점하고 Q점의 값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근데 M을 갖다 대입했을 때하고 M 플러스 2 대입했을 때 여기 간격이 지금 몇이라고? 여기 간격은 4라고? 근데 여기 있는 요만큼 길이의 값은 3이라며. R점 좌표의 값 X좌표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가 필요한 거는 A값이랑 K값이 궁금한 상태였거든? 근데 M을 갖다 대입했을 때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지. M에서의 교점이니까. 그럼 처음에 성립하는 식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K값이랑 A의 M 플러스 1승 플러스 1값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네. 또 M 플러스 2 대입했을 때도 등호가 성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수함수하고 직선이 만나 생긴 교점인가요? 이 직선과 지수함수의 교점이 Q점인가요? M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M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쌤은 지금 M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맞게 잘 대입했나? 잘못 대입했지. M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했더니 이제 맞게 잘 대입했나요? 그럼 문자의 개수는 A, K, M 3개야 문자가? 문자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뺄까? 뺐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K값은 지워집니다. 뺐더니 4가 되고요. 오른쪽은 뺐더니 AM 플러스 1승 빼기 AM 마이너스 1승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7을 뺐더니 이항하겠습니다. AM 플러스 1승이면 뒤에 건 AM 마이너스 1승이잖아. 도대체 뭐면 되려나? 앞에 거는
A 곱하기 A의 M승이야? A의 마이너스 1승이면 A분의 1이에요? 될까 모르겠네. A가 누구면 되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가 누군지, M이 누군지, K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 4분의 5. 이번 n-3도 대입하겠습니다. n-3의 값을 대입하면 누구지? 여기다 대입할 거지. 여기다 지수함수한테 대입한 거랑 또 어디다 대입하지? 이게 좀 R점과 Q점 Y좌표 똑같다고? R점의 좌표의 값은 대입하면 R점이잖아. R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n-3,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X한테 n-3을 대입한 R점의 Y좌표 구했습니다. 근데 똑같다고 얘기했던 게 누가 똑같다고 얘기했지? Q점의 Y좌표하고 R점의 Y좌표가 똑같아? X축의 평행선이기 때문에 Q점의 Y좌표하고 R점의 Y좌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R점의 Y좌표를 구해놨는데 Q점의 Y좌표가 누구야? 이게 Q점의 Y좌표라고? 그럼 두 개 또 똑같다고 놓고 식 세울 수 있는 거네? 지금 Q점과 R점의 Y좌표는 똑같습니다. 두 개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이항해줄까? 이항하게 되면 얘는 A분의 1 곱하기 A의 M승, 이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A의 M승. 이거 이항하려고. 두 식을 갖다 놓고 이항했더니 이건 4분의 6인데 4분의 7을 이항해야 되잖아.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다.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 나누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A 플러스 A분의 1이 남고 A 마이너스 A분이 남고 A M승은 약분되죠. 이걸로 나누기 했더니 5분의 13인가? 아니다. 이걸 선생님 이걸로 나누기 했더나 13분의 5예요? 분자분모 A를 곱하려고요. A 곱했더니 A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A가 누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이 13A제곱 마이너스 13의 값이 5A제곱 플러스 5입니다. 이항했더니 8A제곱 이항했더니 18? 그럼 약분했더니 A제곱의 값이 그때 A의 값은 문제가 양수라고 얘기했었나? A의 값 2분의 3인 거 구했습니다. A의 값 2분의 13이면은 A의 M승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누가 궁금하지? K하고 A가 궁금했었지? 선생님 지금 A의 값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 생각이거든? 여기다 먼저 대입하면 M값도 구할 수 있겠구나. 2분의 3을 대입했습니다. 4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앞에 건 2분의 3, 뒤에 건 3분의 2? 2분의 3에서 3분의 2 빼려고요. (6분의 5) 그 5의 값은 약분하고 6은 곱하면 되겠다. A가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N값이 누구라고요? 자, A값 구했고 N값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K가 궁금하죠?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M값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K는 누군지 모릅니다. A의 M승의 값이 A의 M승의 값 2분의 3? A도 2분의 3? A의 M 플러스 1승 계산했습니다.
얘가 4분의 9원 될 때 했으니까 4분의 13? 4분의 13한테 2를 이항해서 더했습니다. 문제는 A하고 K 값만 2개 더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4분의 20이라고 4분의 6하고 2개 더했습니다. 답 2번이 답이네요. 되신 거 맞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었던 거는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을 구한 다음에 점의좌표를 잡았거든? 안 그러면 점의좌표는 문자가 2개 있는 상태로 풀면은 풀기 힘들 것 같아서 문자를 하나로 풀고 싶어서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14번은 최고차함계수가 1이고 미분에서 2대2 관계 빵인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2대2 했을 때 빵이라고? 그럼 이차함수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닌가? 아닌가? 모르나? 최고차함계수가 1이니까 fx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꼭지점의 좌표 2라는 얘기야? 그래서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fx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 뒤에 있는 숫자만 모르는 거지. 선생님 q라고 했거든? 이거 2라고 해야 되지? 꼭지점의 x좌표가 2, 미분에서 2대2 했을 때 빵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차함수를 집어넣어서 4부터 n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다는데 보기 중에 옳은 걸 고르세요. 4부터 n까지 적분한 게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뭐야? 이렇단 얘기잖아. 4부터 5까지 적분해도 양수고 4부터 6까지 적분해도 양수고 0보다 큰 같고 근데 모든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4부터 1까지 적분해도 양수가 나와야 돼? 아 모든 자연수라며. 그렇게 써있잖아. 한글로 이렇게 써있잖아. 모든 자연수라고 n값한테 4부터 2까지 적분한 것도 0보다 큰 같아야 돼? 맞아요? 근데 4부터 4까지 적분한 건 뭔데? 같은 숫자면은 적분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 자,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냐고. 네, 0이죠. 어디서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1이요라고 대답하셨죠? 자,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해봅시다, 일단. 자, 이렇게 된 녀석의 값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4야. 여기가 5야. 자, 4부터 5까지 적분하게 되면 양수야, 음수야? 네, x축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축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적분하게 되면 4부터 5까지가 왼쪽에 오른쪽 적분한 거지. 그러면은 x축 위에 있는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면 이건 양수야.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3부터 4까지 적분하게 되면 양수야, 음수야? 3부터 4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한 거지? 근데 지금 x축 밑에 있잖아. 그때는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야? 그러면 4부터 3까지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면 양수야, 음수야? 윗끝과 아래끝의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음수였으면 이거는 양수가 될 거야. x축 위에 있는 녀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한 게 양수고요. x축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한 거 음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한 거는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이야. 4부터 1까지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적분한 거야? 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한 거야? 네. 오른쪽으로 왼쪽에 적분한 게 양수라는 말은
fx라는 그림이 x축보다 스트레스. 얘는 자, 선생님의 바람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가 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부터 오른쪽으로 접근한 거다 양수일 거야. 여기가 2죠. 여긴 누구예요? 그러면 4부터 2까지 접근한 건 양수야, 음수야? 뭘 가르쳐도 효과가 없으니 여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혼나면 아니다라고 하고 바꾸면 되는 거야? 생각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수라고 하죠. 네. 저거 거꾸로 하면은 마이너스. 아니, 영어가 다 마이너스. 네. 자, 그래서 4부터 2까지 접근하면 양수라고 음수라고. 4부터 1까지 접근하면 4부터 3까지 접근하면 4부터 5까지 접근하면 4부터 6까지 접근하면 딱 이 그림이네. 이래야지 4부터 오른쪽 접근하는 4부터 왼쪽으로 접근하는 다 양수입니다. 함수 fx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q의 값을 몰랐었는데 지금 이 녀석의 값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하니 0 대 2 번개 0이라고? 0 대 2 번개 0이려면 fx의 값은 구태 이 식일 필요가 없네. 이거라고 0 대 2범 0이고 4 대 2범 0이고 최고 참계수 1이니까 이제 fx 알아? 근데 fx 아는데 아이씨 근데 선생님이 예상과는 다른가 보다. 4부터 n까지 적분해서 0보다 큰 같은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나 본데? 이거 말고 되게 많나 본데? 선생님이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있나 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4부터 오른쪽으로 적분한 녀석의 값은 4부터 5까지 적분한 건 양수겠네? 4부터 3까지 적분한 거는 네,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4부터 3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음수일 테니까 이건 안 돼.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꼭 4대 2 있을 때 빵 나온 녀석을 그렸거든? 근데 4대 2 있을 때 빵 나오지 않는 걸 그려도 되는 건가?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림이 살짝 올라가는 게 괜찮나? 이런 데 4가 있으면 괜찮나? 4가 이 점에 가깝고 5의 값은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4부터 5까지 접근한 건 음수인 값은 좀 작고 양수인 값이 더 크니까 4부터 5까지 접근한 건 양수겠죠. 4부터 6까지 접근해도 양수겠죠.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접근하면 4부터 3까지 접근하면 양수. 4부터 2까지도 양수. 4부터 1까지도 양수예요? 이래도 다 만족하네. 그럼 이 그림만 꼭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꼭 이거로 한 가지로 확정되는 게 아니네.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네. 그림이 이 그림보다는 위로 간 거야, 밑으로 간 거야. 이 폼을 써는 그림이 밑으로 간 거야, 살짝? 그게 이 그림이야?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4부터 어느 자연수가 되지 간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접근했을 때. 그쵸? 그러면은 얘는 안 되는데, 이런 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건 되는데, 도대체 되는 조건은 뭔데? 4부터 5까지만 중요한 건가? 만 더 내려가보면 어떨까?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갔어. 예를 들어 4하고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적분했더니 빵 나왔어. 가운데는 대칭 주기값 2야. 4부터 1까지도 양수, 4부터 2까지도 양수, 4부터 3까지도 양수야. 4부터 5까지는 빵이야. 4부터 6까지는 양수. 이래도 상관없네. 여기 넓이가 똑같을 때까지는 괜찮다고. 여기 넓이가 더 크거나 넓이가 똑같았을 때 빵 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4부터 5까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가 봐. 그럼 결국 fx라는 녀석의 값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는 거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지만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 나의 바램은 fx의 값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q, 이게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q, 아까 가정했던 첫 번째 거거든. 나의 바램은 4부터 5까지 적분한 녀석만 0보다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의 대색을 만족한다고? 근데 1, 2반기 0보다 작은지 물어봤다고? 일단 Q부터 구하자. 1, 2반은 Q니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4부터 5까지 적분하려고요. 4부터 5까지 적분하는 중이고요. 자, 5대2 뺐습니다. 4대2에서 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4대2하고 있습니다. 이게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125 빼기 3분의 64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6 뺐습니다. 그럼 Q가 어떻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4면 3분의 42? 3분의 19? 근데 Q의 값은 무조건 음수여야 되는 거야? Q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가 무조건 음수여야 되는 거네. 그럼 Q의 값은 2,Q에서 Q의 값은 무조건 음수니까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9 사이 있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참인 것 같은데 음수라고 있으니까. 두 번째 건 4부터 3까지 적분한 게 큰가요? 4부터 2까지 적분한 게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4부터 2까지? 그러네. 4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더 크겠네. 여기가 틀린 거네. 세 번째 건 4부터 6까지 적분한 거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우리 Q의 범위 알잖아. 4부터 6까지를 적분하라고? 4부터 6까지? 저 사이 있을까? (4부터 6까지) fx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오면 되겠다. 6이랑 4만 대입하면 돼요? (6 대입했습니다) 72? 72 빼기 72는 지워지네. (4 대입한 거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Q, 4Q, 2Q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니까 16 더했더니 40? 40이면 3분의 120 3분의 120에서 3분의 64를 뺐습니다. 근데 Q의 범위가 이렇다면
그럼 이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9를 q 대신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38? 56에서 38 빼면 56에서 38 빼면은 18? 그러니까 6? 빵 대입하면 3분의 56? 그럼 3분의 56이면 대충 몇이야? 10, 18점 몇? 그럼 6부터 18점 몇인데? 아씨 이게 애매하네. 14? 그럼 선생님 산수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거 가지고 기억이 참여하고 있었잖아. 요 값이 약간 실수했을까봐 살짝 걱정이다. 4부터 5까지 적분한 건 0보다 같았으면 좋겠는데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된 건 4부터 5까지밖에 없어.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4부터 5까지 적분한 게 빵 되는 게 마지막. 밖에 한 것 같은데 Q의 값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그치. 근데 이것도 생각 안 했구나.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 이것도 제약을 걸었어야 되는데 위로 많이 올라가면 안 됐었고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번엔 이 그림을 아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생각했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생각을 안 했거든. 위로 올라가는 범위를 구할 생각입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4부터 3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문제 되겠구나. 4의 값이 여기 있고 3의 값이 여기 있으면 여기 넓이의 값이 합해서 정적분의 값이 4부터 3까지가 빵인 건 괜찮아. 이런 그림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 될 것 같았거든. 여기가 좀 작고 여기가 더 컸을 때 문제 될 것 같아. 아닌가? 잘못 얘기했나? 맞게 얘기했지? 이러면 4부터 3까지 적분한 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값의 넓이가 크고 양수인 값의 넓이가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음수가 나와버리는 것 같아. 우리의 바람은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3부터 4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도 0보다 4부터 3까지는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고 3부터 4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해야 돼. 이것만 만족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거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럼 갖다 또 사용합시다. 기림이는 이제 영혼이 없어. 그치? 기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좀이 아니라 많이인데 넌 지금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1도 관심이 없거든? 그게 너의 문제야. 그럼 대학 가서도 어느 과를 가든지 간에 네가 공부하다가 그런 문제 여전히 발생할 거거든? 너는 너 스스로 마음의 의지로 해결하는 거야, 기림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고 그 의지가 없는 사람은 공장 가서 일하는 거야. 자, 4를 대입했습니다. 이제 3 대입한 거 빼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9-18 플러스 12 플러스 3큐 빼가지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놓고 Q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 얘가 몇이야? 플러스 3? 16에서 3을 뺐더니 16에서 3을 뺐다고. 이게 마이너스 16이구나. 마이너스 16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면 3분의 57? 3분의 57을 뺐더니
4Q 빼기 3Q.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Q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그럼 실은 제일 중요한 게 Q값의 범위가 제일 중요했던 건데 꼭 음수라고 하는 범위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Q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9부터 마이너스 그리고 이 값이 음수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자, 구할 건 구했고요. 아까 전에 이 값의 최대값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빵 대입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누굴 대입하자고요? 네, 마이너스 3분의 7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4. 56에서 14를 뺐더니 42. 맞아요? 40이면 누구야? 40이면 14? 그럼 세 번째 게 6부터 14 사이 있는지 물어봤지? 그럼 세 번째 건 참인가요? 네. 어렵네. 어디까지 그림, 아이고. 어디까지 그림이 올라가야 될지, 어디까지 그림이 내려갈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 두 가지였거든. 3부터 4까지 접근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4부터 5까지 접근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두 기준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은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인 수열에 대해서 4의 배수였을 때는 위에 걸로 푸세요. 전 단계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눠준 다음에 2n을 더한 게 다음 항입니다. 4의 배수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2n만 더한 게 다음 겁니다. 세 번째 거 항이랑 네 번째 항의 관계 중에 세 번째 항이 더 컸으면 좋겠고요. 머릿속에 이걸 잘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 풀란 얘기구만.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의 값은 50과 6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알고 싶다고? 근데 특정한 항이 누군지를 모르네. 특정한 항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언급했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세 번째 항을 가정할까? 지금은 4의 배수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세 번째 항의 값이 네 가지 종류가 가능할 거거든? 4의 배수면 선생님이 4K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4K는 자연수여야 돼. 또 세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의 종류 중에는 4K-1, 4K-2, 4K-3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세 번째 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4의 배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세 번째 항을 가지고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n값한테 3 대입한 거야? n값한테 3 대입했으니까 나중에 6도 할 거죠? 첫 번째가 4의 배수였을 때는 네 번째 항의 값이 2k 플러스 6? 네, 4의 배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준 다음에 6을 더하시라고요? 하지만 4의 배수가 아니면 무조건 6만 더하라. 6만 더했더니 이거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있나? 이거 4의 배수지. 얘는 4의 배수 죽었다 깨도 4의 배수 안 나오겠다. 이것도 죽었다 깨도 4의 배수 안 나오지. 그럼 얘는 짝이야 홀이야? 얘는 홀수야? 4의 배수한테 5 더하면 홀수 나와? 얘도 홀수야? 근데 2k 플러스 6은 k가 1이면 4의 배수 같은데? k가 2면 4의 배수 아니야? k의 값이 홀수면 4의 배수, k가 짝수면 4의 배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K가 홀짝인지를 구분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5번째의 값은 2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잖아. 첫 번째는 K라는 값이 홀수면 다음 항을 구할 때 얘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면 2로 나눠준 다음에 4번장에 5번장으로 할 때는 n값한테 4 대입하는 거니까 8 더해야 돼요? 2로 나눈 다음에 8 더하세요. 네. 하지만 K의 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밑에 거로 할 거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8만 더하면 돼요? 2K 플러스 그런데 홀수였을 때는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8만 더하라고요? 얘도 홀수기 때문에 8만 더했습니다. 얘는 4의 배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2로 나눈 다음에 8을 더하자고요? 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거랑 5번째 거 더하라면서요. 네 번째 거랑 5번째 거 지금 더하고 있는데 근데 우린 첫 번째는 거꾸로 또 가야 되지. 첫 번째도 시작할 걸 그랬을까? 첫 번째도 시작할 걸 했나 보다. 그럼 이걸 살짝 바꿀까? 바꿀 수 없지. 거꾸로는 어떻게 가냐? 거꾸로는 나중에 생각하자. 자, 지금 네 번째 더하기 5번째를 구하는 중인데 K 값이 홀수면 네 번째 더하기 5번째이 누군데? 네 번째 더하기 5번째. K의 값이 짝수였을 때는 4K 플러스 20? 그럼 먼저 50하고 첫 번째 경우는 3K 플러스 17의 값이 50하고 60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야 되잖아. K가 몇이면 되는 거야? K가 10이면 47? 11이면 12면 그런데 지금 우리 K가 홀수일 때 하고 있지. K가 홀수기 때문에 12는 짝수잖아. 13이 들어가면 13이면 39하고 17 더하는 거야? 39하고 17 더하면 56이니까 사이 있어요? K가 15면 60보다 커져요? 그게 안 되는 거네. 두 번째, 짝수였을 때가 4K 플러스 20이라고? 짝수 중에 찾고 있어. 짝수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10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8? 8이 들어갈 때가 52? 8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네 번째 거, 5번째 거 더했더니 뭐라고? 세 번째 거는 8K 플러스 18의 값이 50과 60 사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이면 되는 거야? 5? 5가 들어가면 58? 4가 들어가면 안 돼? 50이니까? 6이 들어가도 안 돼? 이거 맞나요? K가 누구라고요? 아까 전에 하고 싶던 말. 얘는 홀수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홀수라고, 이 숫자가. 4K 플러스 5가. 홀수여서 4의 배수가 아니었죠?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이거 두 개 더한 게 6K 플러스 14?
6K 플러스 13은 뭐야? 칠. 6K 플러스 13에는 7? 42하고 14를 더하면 56? 56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네. 다섯 번째 건 두 개 더 있더니 8K 플러스 14. 요 사이에 들어있는 K가 필요합니다. 5? 5가 들어가면은 돼? 자, 이렇게 지금 5개 K 값들을 구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K의 값이 13일 때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3일 때. K가 13이면 세 번째이 누구라고? 이것도 표로 작성해야 되겠다. 근데 거의 다 했어, 이제. K가 13이면은 세 번째의 값은 52? 네 번째의 값은 13 대입했더니 30. 지금 K값은 홀수기 때문에 다섯 번째의 값은 24.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가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걸리면은 N값이 2일 때지. 4의 배수가 A2의 값이 4의 배수였을 때는 2로 나눠준 다음에 4를 더한 걸 건데 여기 4를 빼면 48이야? 4를 뺀 게 48이니까 두 번째이 누구였단 얘기야? 96은 4의 배수에서 2로 나눈 48한테 4를 더해서 52? 다시 근데 밑에 거였을 수도 있잖아. 4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단지 4를 더했을 거잖아. 근데 4의 배수가 아닐 수가 없지. 4 더한 게 48 더하기 44가 50이니까. 그래서 위에 꼴에서 96이고요. 여기서 4를 빼도 92가 4의 배수니까 밑에 거 아닙니다. 위에 겁니다. 4를 빼면 92. 92한테 2배 한 게 92한테 2배 한 거. 아, 그치. 이번 2를 빼야 되는 건 네 말이. 오, 지환이.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로 할 때 2를 더했을 거니까 2를 빼면은 94. 94는 94의 2배 하면 누구지? 94의 2배가 188이야? 188은 4의 배수 맞아? 188이 4의 배수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2를 뺀 녀석이 지금 뭐였다고? 2를 뺀 게 94? 94는 4의 배수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188이라는 4의 배수가 나와서 2로 나눠서 94가 나온 다음에 2를 더해서 96이 나왔을 수도 있고 94라고 하는 숫자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2를 더해서 96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네. 지금 그럼 첫 번째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얘도 첫 번째이 될 수 있고 얘도 첫 번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 K값이 8이었을 때 하려고. K가 8이면 세 번째의 값이 누구야? 여기서 보는 거죠, 지금. K가 8이니까 32죠, 세 번째이. 네 번째는 누군데 8이면? 근데 지금 K가 8이면 짝수니까 다섯 번째의 값은? 세 번째 가지고 두 번째 구하려고요. 원래 두 번째는 세 번째 할 때는 4를 더했을 건데 4를 빼주면 28? 28이라는 숫자가 원래 숫자가 56이었을 때 가능해? 56은 4의 배수야?
4의 배수면 2로 나눠서 28, 4 더해서 32. 하지만 4를 뺀 게 28이기 때문에 28 자체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4를 더해서 나올 수는 없어. 밑에 건 안 돼. 56은 2를 빼면 54? 54라는 숫자가 4의 배수인가? 아니지. 54가 4의 배수여서 4의 배수가 아니어서 54가 4의 배수가 아니어서 2를 더해서 이게 나온 거야? 하지만 54에 2배하면 108? 108은 4의 배수 맞아? 108이 4의 배수에서 2로 나눈 다음에 2를 더해서 56이 나왔을 수도 있고 54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4를 더해서 2를 더해서 56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에 낼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첫 번째에 낼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4의 배수가 아니었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니었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K값 5일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 확인합니다. K가 5일 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K가 5니까 다섯 번째는? 19라는 숫자가 두 번째에 세 번째로 할 땐 4를 더했을 건데 4를 빼주면 15? 15는 4의 배수가 아닙니다. 15라는 숫자는 두 번째에 될 수 있습니다. 15여서 4의 배수가 아니어서 4를 더했을 거니까요. 하지만 원래 숫자가 30이었다고 해도 30이면 안 돼? 30이면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2로 나올 수가 없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값이 15면은 2를 더해서 이게 나왔을 건데 13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근데 두 배 한 녀석인 26도 4의 배수가 아닌 거네. 그래서 오로지 13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의 대소관계 중에 세 번째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냐? 에이씨,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었네. 이걸 인제 쳐다봤다, 선생님 지금. 지금 세 번째이 4K-1이고 다섯 번째이 4K 플러스 13이면 세 번째이 큰 거 아니죠? 에이씨, 할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4K-3보다는 4K 플러스 11이 크니까 이거 안 되죠? 이것도 할 필요 없었는데. 되신 거 맞나요? 지금 이것들은 세 번째에도 큰 거 맞죠? 그럼 확인할 거는 네 번째 거면 야, 쓸데없는 거 다 했다. 이씨, 나를 일찍 봤으면 삽질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K 값이 7이었을 때 7 대입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7 대입했더니 다섯 번째의 값은 7 대입했더니 세 번째는 더 큰 거 맞죠? 4를 뺐더니 22. 22가 4의 배수가 아닙니다. 44는 4의 배수야? 44가 4의 배수에서 2로 나눈 게 22. 22한테 4를 더해서 26. 22가 4의 배수 아니기 때문에 4를 더해서 26. 두 가지 다 가능하네. 44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2를 더해서 44? 42는 4의 배수가 아니죠. 84는 4의 배수죠. 42도 되는 거야 그러면? 84도? 84는 4의 배수기 때문에 2로 나눠서 42, 2 더한 게 44. 42의 값은 4의 배수가 아니어서 2 더한 게 44. 22의 값은 2를 빼주면 20. 20은 4의 배수니까 밑에 걸로는 안 돼. 80이었겠네. 40인가? 40이면 4의 배수니까 2로 나눠서 20, 거기다 1을 더해서 22. 그럼 지금 첫 번째에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이 값은 188?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두 개 더해주세요. 뭐라고?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8번.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이 시그마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시그마 두 개는 다 1부터 10까지입니다. 시그마 문제 나오면 보통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선생님 지금 앞에 거에 뒤에 거 뺄 생각입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뺄 생각인데 시그마가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만 남고 다 지워지나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러면 2의 값은 다 더한 게 누군데? 2의 값을 다 더한 건 20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그럼 이거의 합의 값은 누구라고요?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0? 2항 했더니 저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변에 멍청한 너보다 멍청한 애들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풀자고 했던 게 일단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에요? 59번 맞았어? 둘 다? 오호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은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다항함수 fx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여기는 x도 있고 t도 있는데 t에 대해 접근하라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하잖아. 우리 거의 올 때마다 매일매일 나오지 않냐 이런 거? 난 니네를 존경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t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x하고 t가 같이 있으면 분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분배가 좀 까다롭네. 그래서 산술량이 좀 많겠다. 분배 후 미분의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그래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전개를 먼저 하려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t라는 변수에 관련 없는 건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t가 없죠?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은 상관없는 게 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누가 나갈 수 있죠? 그 다음 누가 나갈 수 있지? 자, t라는 문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다 분배했고 t랑 관련된 x는 다 내분했습니다. 근데 밑에가 숫자 왜 x이니까 이제 미분이 남은 것 같은데? 요게 누구예요? 1을 적분하면 t, x를 대입했더니 x 빵 대입한 빵. x 대입한 거에서 빵 대입한 거 뺐으니까 이거는 x인가요? 근데 얘는 누군지 모르지. 얘도 누군지 모르지. 얘도 누군지 모르지. 미분하겠습니다. 좌변을 미분했더니 이건가요? 자, 우변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x의 제곱 fx거든? x의 제곱 fx는 2항한 다음에 미분할 거였을까? 이게 3x의 제곱 fx거든? 이것도 x의 제곱 fx잖아. 2항 해준다면 플러스는 더 나았을 것 같았다.
요거 하나를 없애면 이항돼서 좌변값이 이렇게 됐을 거거든. 2에서 3 뺐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x fx 마이너스 x의 제곱 f 프라임 x라고 좌변을 미분했습니다. 우변은 곧 미분해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그 다음 거 미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워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워지나요?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나 모르겠네.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죠? t 적분했더니 2분의 1 t 제곱 x 대입했더니 빵 대입하면 제 빵이니까요. 그럼 정리를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3배 안 했다. 3배. 이거는 3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앞에다 3분의 1 곱하자고? 아이씨 3분의 1 곱하면 항의 개수가 안 맞는데? 아까 이거 지울 수가 없잖아. 앞에다 3분의 1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지워지나? 그럼 이거 이항해주면? 근데 이게 2분의 1 x제곱 f 프라임 x? 이거 이항해주려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2분의 1 x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고 플러스 6분의 1로 바뀌어요? 이제 우변값에 남은 게 누구야? 이거만 남나? 근데 미분에서 2대방계 4였을 때 6대방계 구하시라고요? 차수의 값을 찾은 다음에 풀 걸 그랬을까?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더 함수가 나오는데 역시 어렵네. 차수의 값을 확인했어야 되네. 다음 함수를 쓰니까 몇 차 함수인지를 생각해보자. fx가 만약에 2차 함수라고 한다면 fx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좌변값은 3차야? 2차 함수 미분했던 1차? 2차 곱했으니까 2차 함수의 값을 적분하면 아이씨 모든 녀석이 다 그렇게 되겠네. 한 번 더 미분할까?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미분했더니 앞에 거 미분해주면 마지막 우변 미분했습니다. 이건가요? 된 거 맞으세요? 된 거 맞냐고요? 아 그냥 fx 2대방계 4예요. 빵 대입한 누구지? 아이씨 빵 대입한 f빵일까 알 수가 없네. 문제 졸라 어렵게 만들었네. 그럼 이제 차수의 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정리부터 하자.
이거 이항해주면 3분의 2죠. 양변에 3배 했습니다. 양변에 3배 하고 있습니다. 아, 6배 해야 되나? 6배 주면 이거 두 개 합쳐서 계산하고 있어, 지금. 6배 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6배 했더니 이거라고요? 처음 거 어디? 이거 아, 이거 4라고 쓴다면서 다시 2라고 써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차수의 값이 몇 차인지 어떻게 알아? 최고차항계수 차수의 값을 가정해서 문제 풀라고? 자, fx의 값을 만약에 쌤이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은 이게 도함수의 값은 이게 몇 차야? n차야? 쌤이 n차항 계수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서 계수의 값은 4na 그 다음 이계도함수의 값한테 x제곱만 곱하면 되니까 이건가요? 우변값은 이게 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a는 빵은 아닐 거거든? a 값이 약분했습니다. 그럼 n값이 몇 차야? 맞게 인수분 했나요? n값이 몇 차라고요? 네, n값이 1차 함수입니다. 아이고야, 1차 함수 가정에서 풀라고? 1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2대보면 4라고? fx의 값은 누구지 몰라서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미분해서 2대본 게 4? 미분한 건 무조건 a잖아. a가 4란 얘기네? b만 구하면 되네? 이건 4x 플러스 b죠. b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x) 플러스 b면은 미분하면은 4라고? 두 번 4를 미분했더니 빵? 이게 4x 플러스 뭐였더라? 4x 플러스 b? 된 거 맞나요? 그럼 b는 빵이라고? 그럼 b의 값이 빵이면 6대 2바라고요? 이제 되신 거 맞나요? 아, 처음부터 차수의 값을 좀 더 빨리 캐치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자, 일단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